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군 지휘부 80여 명을 모아놓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같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발언입니다. 이달 말에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내놓을 결정에 따라 연말과 새해에 한반도 정세도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해 분석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새로운 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부대 배치를 변경하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이 결정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북한의 핵심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 중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난해 해체됐다고 알려진 북한 평안남도 평성의 한 자동차 공장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걸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드는 걸로도 알려진 곳이죠. 앞서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던 것과 맞물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2017년 11월 북한은 ICBM급 화성 15형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 성공과 함께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 곁들였어. 당시 시험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성에 3월 16일 공장을 시찰했는데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역과 일치합니다. 이 공장에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관련 시설을 해체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begu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그런데 최근 이곳에 시설물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파견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주요 창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약 1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만 최대 5천억 원이나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유엔 모든 회원국들은 오늘까지 자기 나라에 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유엔이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막기 위해서 2017년 안보리 결의로 모두 송환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까지 각 나라에서 유엔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모두 약 2만 3천 명이 송환됐습니다. 러시아가 18,533명으로 가장 많고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북한 노동자 약 5만 명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유엔의 보고서는 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장은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중 약 절반이 북한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예, 한민용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이렇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돌아가게 될 경우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지 또 실제 송환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그동안 이제 10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외화 수입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올해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연간 북한 정권에 가져다주는 외화가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유용해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 등에 쓴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령한 겁니다. 예. 자,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GDP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벌어다 주는 5천억 원, 상당한 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지된다 그러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겠군요. 네, 북한이 외화를 조달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석탄 등 광물을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요. 대북 제재 때문에 이 웬만한 방법들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5천억 원의 돈줄까지 끊겨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정보당국은 이 제재가 처음 내려진 2년 전과 비교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그 규모가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그 노동자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송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게. 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송환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재 결의를 어긴다고 해서 따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올해 3월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오늘까지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돌려보내야 하고 이 결과를 담아서 내년 3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확히 몇 명을 돌려보냈는지 그 규모는 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한 송환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인력 브로커나 또 그에 따른 밀거래 등을 계속 눈감아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중국이 제대로 이 노동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17일에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는 대북 제재 완화 초안에서요. 해외 노동자의 송환 조항을 해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이나 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내쫓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남아 있는 편법 등을 활용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현재 조치로서 북한이 지금처럼 외화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 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관광 산업 자체는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나 삼지연군 개발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부족한 외화분을 메우기 위해서 불법 무역에 북한 당국이 더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